안녕하세요. 백세 라디오 연구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엄청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잘려나간 장기가 다시 자라난다는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마치 도마뱀 꼬리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요. 정말 신기한데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의학계에서는 이런 연구가 진짜로 진행 중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미 일부 성공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요? 그럼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소에서는 환자의 세포로 새로운 장기를 만들어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심장 세포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뛰고 있고 간 조직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요. 오늘은 재생의학의 끝판왕, 장기도 다시 자라난다? 라는 주제로 미래의 의학의 가능성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현재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나 당뇨병,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생의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의학은 보통 손상된 장기를 교체하거나 보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죠. 예를 들어 심장이 망가지면 인공심장이나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생의학은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환자의 세포를 활용해 손상된 장기를 스스로 복구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인공적으로 극대화하는 거죠. 그럼 기존 치료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인슐린 주사를 평생 맞아야 했죠. 하지만 재생의학에서는 환자의 줄기세포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새로 만들어서 췌장에 이식하는 거예요. 오, 그럼 더 이상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줄기세포, 오가노이드라고 부르는 미니 장기, 조직공학 같은 키워드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까지 등장했어요. 3D 바이오 프린팅이요? 프린터로 장기를 인쇄한다는 건가요? 일반 프린터가 잉크로 글자를 찍듯이 바이오 프린터는 살아있는 세포를 잉크처럼 사용해서 층층이 쌓아 올려 장기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장난 장기를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라게 하는 거죠. 정말 신기해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을지 장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 재생 연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사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 재생 능력을 가진 장기라고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간의 일부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는 경우가 있죠. 이런 놀라운 특성 때문에 간 재생 연구가 다른 장기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럼 실제 연구 성과는 어떤가요? 최근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 공동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만성 간질환 환자들의 조직을 분석했더니 담관 세포가 간 세포로 변신하는 과정을 발견했거든요. 세포가 변신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간이 심하게 손상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복구하려고 노력해요. 그 과정에서 담관 세포들이 간 세포가 부족하네 하고 자신을 간 세포로 바꾸는 거예요. 마치 비상시에 다른 부서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처럼요. 그런 메커니즘을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연구진은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가 이런 세포 변화를 조절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오가노이드라는 미니간을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동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는 어땠나요? 간경화가 있는 쥐에게 이식했더니 실제 간 기능이 회복됐어요. 간에서 만들어야 하는 단백질들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고 독소 해독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 사람에게 완벽히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만 해도 10여 개의 간 오가노이드 임상 시험이 계획되어 있어요. 특히 간경화나 간암 환자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죠. 간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복잡한 기능들도 재현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2023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실험실에서 만든 간 오가노이드가 약물 대사, 담즙 생산, 심지어 알코올 분해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제 간의 80% 정도 기능은 구현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게 췌장, 특히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재생 연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4억 명이 넘는데 이들에게는 정말 혁신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제1형 당뇨 환자는 이 세포가 망가져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을 재고 주사를 맞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정말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최근 셀 리포트 메디슨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알파세포를 베타세포로 변환시키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알파세포요? 그것도 췌장 세포인가요? 췌장 안에는 베타세포 말고도 알파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알파세포를 베타세포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가요? DYRK1A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알파세포가 베타세포로 변신해요. 더 놀라운 건 변신한 세포들이 실제로 인슐린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실험 결과는 어땠나요? 당뇨병 쥐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치료 후 혈당이 정상 수치로 떨어졌고 더 중요한 건 몇 달이 지나도 그 효과가 지속됐다는 점이에요. 마치 자신의 췌장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요. 그럼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올해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에서 정말 의미 있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VX880이라는 줄기세포 유래 베타세포를 이식받은 환자가 인슐린 주사량을 90%나 줄일 수 있었어요. 90%요? 그럼 거의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수준이네요. 네, 정말 놀라운 결과죠. 게다가 이 환자는 이식 후 1년이 넘도록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고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당뇨병 완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면역 억제제를 써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이식받은 베타세포들이 환자 자신의 세포에서 유래된 경우라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실제로 환자의 피부세포에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 베타세포로 분화시키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심장 재생에 대해 알아볼까요? 심장은 원래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심근경색 후에 망가진 심근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죠. 그래서 심장 재생은 의학계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전들이 있었나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일본 신슈대학과 게이오 대학 공동연구팀의 성과예요. 올해 서큘레이션지에 발표된 연구인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원숭이 실험이면 사람과 가장 비슷한 조건이겠네요. 어떤 방법을 썼나요? 심장 스페로이드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인간의 역분화 줄기세포에서 심근세포를 만든 다음 이를 구 모양으로 배양해서 심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세포를 주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기존에는 개별 세포를 주사했는데 이런 구 형태로 만들면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생존율이 훨씬 높아져요. 마치 혼자 이사가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이사가는 게 적응하기 쉬운 것과 비슷해요. 실험 결과는 어땠나요? 정말 극적이었어요. 심근경색을 일으킨 원숭이들에게 이 심장 스페로이드를 주사했더니 심장 기능이 현저히 개선됐어요. 특히 중요한 건 부정맥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부정맥이 문제였나요? 네, 기존 심장 세포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부정맥이었어요. 새로 이식된 세포들이 기존 심장 박동과 맞지 않아서 위험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연구진은 이미 사람 대상 임상시험인 라피스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마요 클리닉에서도 비슷한 줄기세포 심장치료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발표했고요. 마요 클리닉 연구는 어땠나요? 말기 신부전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이었어요.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고 입원율과 사망률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됐나요? 환자들이 보고한 신체적, 정서적 건강 지표가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됐어요. 숨가쁨이 줄어들고 일상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다리 부종도 감소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거죠. 이렇게 좋은 소식들만 들으니까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혹시 한계나 문제점은 없나요?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에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줄기세포가 무한히 분열하다 보니 잘못 다루면 암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암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치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안전성 검증이 매우 중요해요. 또 면역 거부 반응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환자 자신의 세포를 쓰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러면 치료에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군요.
응급 상황에서는 쓸 수 없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현재로서는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겠네요. 하지만 대량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스마트폰도 처음엔 비쌌지만 지금은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재생의학도 마찬가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요. 윤리적인 문제는 어떤가요? 배아 줄기세포 사용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에요.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성체 줄기세포나 역분화 줄기세포를 주로 연구하고 있어요. 역분화 줄기세포요? 환자의 피부세포 같은 일반 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윤리적 문제도 없고 면역 거부 반응도 피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그렇다면 현재는 임상실험 단계에 머물고 있고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간단한 조직들은 곧 실용화될 것 같고 복잡한 장기들도 10년에서 20년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언제쯤 이런 기술이 다가올까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언제쯤 병원에서 장기를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단계별로 다가올 것 같아요. 먼저 피부, 연골, 혈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조직들은 5년에서 10년 안에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화상 환자나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간 췌장 같은 장기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치료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리고 심장, 신장 같은 복잡한 장기들은 20년 안에 임상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년이면 지금 당뇨병이나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시간이네요. 그렇죠. 특히 젊은 환자들의 경우 현재 치료로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서 재생의학 기술의 발전을 기다려볼 만해요. 지금 당장 당뇨병, 간질환 환자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는 소식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 문제가 걱정되는데요. 초기에는 비싸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평생 쓰는 인슐린 값과 합병증 치료비를 생각하면 한 번의 베타세포 이식이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수명을 연장한다면 직접 이 혁신적인 치료법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해요. 상상만 해도 신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우리 일상도 많이 바뀔까요? 당연히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 정기검진에서 장기 기능 저하가 발견되면 미리 재생치료를 받아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죠. 치료 패러다임 자체가 치료에서 예방과 재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정말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건강한 100세 시대 말이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병원에서 장기 교체 수술이 아니라 당신의 장기를 다시 자라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들어보니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공상과학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미래네요. 맞아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미 혜택을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미래의 혁신적인 치료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고 싶으신가요? 재생의학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오늘도 백세 라디오 연구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